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의 송현주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 컴퓨터 종합학술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발표는 정보 시각화, 그리고 제가 연구 중인 시각적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거기에서 활용 중인 기계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이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그중에서 이제 정보 시각화를 전공을 해가지고 학위를 취득해서 작년부터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시각화에 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정보 시각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좀 핵심 단어로 많이 사람들이 꼽는 게 이제 컴퓨터 기반의 어떤 시각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시각적인 표현 방법을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태스크를 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통 정보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도와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보통은 abstract 데이터를 갖다가 amplify cognition, 어떤 사람의 인지 능력을 갖다가 좀 더 도와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정보 시각화와 좀 유사한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scientific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비즈와 다르게 사이비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적 정보가 함께 제공이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시각화를 해주는 것들을 갖다가 사이비즈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CT나 MRI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3차원의 어떤 표현 방법으로 3차원으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이제 심장 주변의 어떤 혈관의 연결 구조라든지 위치 정보, 3차원상 공간상의 위치 정보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색깔은 동맥이냐 정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다르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위치 정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scientific visualization의 어떤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의 반면에 이제 정보 시각화에서 다루는 abstract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구 구성표인데요.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부터 이제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서 연령대가 0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높은 연령대까지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인구 분포표 같은 경우에는 왼쪽을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오른쪽을 가장 높은 나이대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랍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을 0세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내재적인 어떤 공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신의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정보를 갖다가 배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abstract dat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서 사람의 cognition을 amplify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숫자와 알파벳,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숫자 3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걸 찾고자 하는 태스크를 한다면은, 물론 어려운 태스크, 난이도가 있는 태스크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은, 이걸 한눈에 좀 빠르게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적절하게 이제 컬러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도움을 주게 된다라면은 동일한 작업을 사람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은 조금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좀 큰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보 시각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이런 쪽 관련된 분야를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큰 게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살펴볼 필요 없이 어떤 사람이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시각화에서 여전히 사람을 갖다가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왜 이런
니즈가 계속 존재를 하느냐 하면은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체 어떤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 파악을 한 후에야 어떤 뭐 오토메이티드 어프로치를 갖다가 적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시각화에 대해서 좀 많은 니즈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빠른 속도로 자동화된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트레이딩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상당히 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각화를 갖다가 따로 해줄 필요 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잘 동작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 넣어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처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를 때 데이터는 존재하지만은 여기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런 데 있어서 정보 시각화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XAI라고 해가지고 앞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AI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 시각화가 좀 많이 사용을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시각화 그리고 시각적 분석과 함께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람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머신러닝 테크닉 중에서 정보 시각화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HCI 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테크닉들을 가져와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로 다루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와 네트워크 데이터를 최근에 되게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합쳐져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기계학습을 돌려가지고 뭔가 사람의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하고 있었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정보 활용을 해가지고 어, 어떤 질병을 갖다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을 하곤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충수염 혹은 맹장염 같은 경우에 어, 복부에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보통 응급실을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맹장염인지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CT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게 맹장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기타 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급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이제 복부에 통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CT를 매번 찍게 되면은 사실은 방사능에 노출되는 그 빈도가 상당히 잦아지게 돼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CT를 촬영하지 않고도 이분은 무조건 맹장염이니까 바로 수술실로 보내야 된다. 혹은 이분은 맹장염이 절대 아니니까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검사를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백혈구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통증의 부위,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뭐 체온이라든지 이런 기타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맹장염의 확률을 갖다가 좀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예측 모델 같은 것도 수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듀스 101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한 차례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투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좀 다른 후에 조금 뭐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전 쪽에서 지금 어, 수집을 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각 뭐 발전소나 변전소나 여기에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노드들마다
60Hz 이상으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되게 빠르게 좀 많은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60Hz 단위로 전국에 퍼져 있는 이런 변전소, 발전소 이런 들의 곳에서 전부 다 데이터를 갖다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계열 데이터의 크기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각적 분석을 도와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게 1차, 2차, 3차 병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끝날 수도 있게 되지만은 이게 만약에 좀 심각한 질병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조금 더 큰 병원 혹은 이제 뭐 대학병원 같이 가장 큰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상적으로는 이제 병원 간에 잘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병원에서 좀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근처 병원으로 잘 연계된 병원으로 구성이 돼서 잘 치료가 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의료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동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병원 간에 이런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시각화까지 진행해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계학습과 어떤 정보시각화 그리고 HCI과의 어떤 접점에서는 하고 있는 연구가 어, 시각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뭐 엑셀에서도 데이터를 갖다가 시각화를 할 때 좀 사용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지만은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 차트를 쓰는 게 좋겠다 혹은 바 차트를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라인 차트를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좀 적합한 시각화를 추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는 시계열이니까는 라인 차트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큰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디멘션을 살펴봤고 살펴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관심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 쪽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 패턴 쪽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자가 어노테이션 해주게 되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직 살펴보지 않았던 차원의 데이터를 갖다 좀 추천을 해가지고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른 디멘션과의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추천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연락 주셔가지고 공동 연구 진행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